안녕하세요. 대어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성공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적인 변동폭을 좀 많이 보여줬던 구간이 존재를 했었죠. 실제로 차트적인 흐름세 함께 보도록 하면은 6월 3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려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포항 영일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석유랑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처음에 원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순환매 형식으로 이제 기자재 업체들 피팅 업체들로 자본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강밴드 역시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이 모멘텀 자체가 리스크가 동반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결국에 경제성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과 현재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일만 석유 탐사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이러한 동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적 그리고 업황적인 측면을 좀 이야기해 보면서 앞으로 이 성광밴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석유 탐사 관련된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 해주고 있냐면 뭐 논란이 많지만 또 끈기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뭐 다른 건 다 사실 상관없고 결국에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경제성과 과연 상업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최근에 유엔의 학교를 또 공격을 했죠. 인명피해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도 헤즈볼라죠. 헤즈볼라랑 그다음 후티 반군을 이용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형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선 전에 저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강 밴드도 그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세적인 분위기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 실적적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밴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24년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무려 16.4%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피크를 기록하고 나서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16%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역시 어떤 부양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한 1373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사실 상승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좋지 않죠. 자금이 외부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자금이 밖으로 빠지고 국내 증시는 좋지 않은데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가적인 측면 봐야겠죠. 왜냐하면 LNG 수요랑 유가랑 연관이 있죠.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해서 조선 기저제 업체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일단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았던 거고
미국의 원유 재고를 봤을 때 6월 12일 날 예상치보다 뭐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대로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유가의 상승 탄력을 받아주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 자체는 성장밴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밴드 같은 경우 사실 2024년 4월 달이었죠. 이때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듯 했지만 현재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일만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래량도 좀 강하게 나와줬고 윗꼬리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제성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다시금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적인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성광밴드 주가의 약세의 어떤 대표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만 만약에 매집세로 좀 돌아와 준다면 분위기가 좀 반전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언제 될 수 있을 거냐. 결국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대선이 있는데 이런 정치 일정을 앞두고 나서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앞서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대표적인 수혜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환율이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바로 성장밴드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봉의 흐름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출현했던 구간이 121선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121선 구간을 먼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61선 구간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동향을 아까 살펴봤는데 이제 재무적인 측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과 24년 비교를 해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죠. 하지만 25년에 더욱더 가파른 전망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전망을 해주고 있고 EPS 증가하고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성장하는 상황에서 주당순 자산 가치인 BPS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25년 전망치가 2만 원인데 현재 가격적인 측면과 비교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존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RSI 수치를 보더라도 거의 뭐 매도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RSI 수치가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뭐 단기 과매도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표값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 자체도 매수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성광밴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